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과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저번에 그 프랑스 혁명, 그리고 청교도 혁명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연표를 적어 놨어요. 이 흐름을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이 내용을 적어 주시는데, 먼저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개혁, 그 흐름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영국의 혁명, 청교도 혁명의 흐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적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프랑스는 빈 체제에 따라서 다시 왕정이 들어섰는데요. 이 왕이 누구냐면은 샤를 10세입니다. 샤를 10세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전제 정치, 자식의 중심, 황제 중심의 정치를 실시를 했고요. 자유주의 운동을 다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말만 들어라고 하는 독재 정치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이요. 우리가 인제끔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꽃피웠는데 네가 이 뭔데 우리 말 또 안 들어. 그럼 우린 다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라 입헌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입헌 군주제는 저번에 영국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결과였죠. 네, 헌법이 왕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왕도 헌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7월 왕정은 여전히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의 이익만 대변합니다.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고 들어선 게 이제 입헌 군주제 체제의 왕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7월 왕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월 왕정, 루이 필리프는요, 시민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이 사람들한테 참정권, 즉 선거권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이게 뭐냐면 2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이 당선시키고요.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 나서 당선되었고 이 사람을 이젠 너도 한번 삼촌처럼 황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나폴레옹 3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황제로 즉위를 시키죠.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겁니다. 자,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유럽 곳곳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더욱더 확산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그 메테르니 수상이 쫓겨나면서 빈 체제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게 2월 혁명의 결과 영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3세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와 함께 여러분 상식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거예요. 레미제라블이 이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와 함께 우리 한번 흐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이 16세에 다스렸던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부인이었죠.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왕정이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에 배고픔에 많이 시달렸었고 왕에게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빵이라도 먹든지 케이크를 먹든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화가 났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는 점점 극에 달했고 파티는 매일 열렸고 궁궐에서는 파티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의 프랑스 사회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국민의회. 자, 국민의회는 제3신분의 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구제도의 모순, 98%의 시민들이
제3 신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머릿수 표결을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회, 그 다음에 국민의회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분제를 폐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법으로 한번 다스려 봅시다. 입법부에. 그리고 나서 아예 공화정 체제 수립합시다.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에 누구를 처형하냐면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민공회가 들어서면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베스피에르가 이 루이 16세까지 처형을 하고 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정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독재 정치를 줬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이번에 5명의 총재가 다스리는 총재 정부를 들어서게 됩니다. 이 총재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전에 있었던 뭐 화폐의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총재 정부가 무능함이 확인이 되면서 이 통령 정부라고 하는 게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3명의 통령이 다스리는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건 첫 번째 통령이었던, 그러니까 3명의 통령 중에 1명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가장 유명했죠. 이 나폴레옹 시대를 그래서 이 통령 정부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스리는 이 통령 정부, 그러니까 3명의 통령이 다스리는 통령 정부에서 이제는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멋지고 맨날 뭐 땅도 겁나 막 열심히 따고 있고 땅 따먹기도 잘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황제로 옹립합시다라고 하는 제정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뭐 해전에서 굉장히 약했죠. 심지어 대륙봉쇄령, 영국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대륙봉쇄령, 영국과 교섭하지 마, 무역하지 마라고 했던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어겼어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프랑스에 대항하는 대프랑스 동맹 국가들에게 패배를 하면서 나폴레옹 완벽하게 몰락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감금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이 많이 땅을 지배했던 여러 가지 땅들 다 지배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유럽을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고요. 그게 바로 빈 체제죠. 이 빈 회의가 열렸고 이 빈 회의에서는 복고주의, 다시 왕정으로 싹 돌아갑시다. 프랑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빈 체제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은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루이 16세 시대와 똑같이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샤를 10세였고요. 샤를 10세가 문제는 뭐냐면은 전제 정치를 펼치면서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시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네가 먼저 우리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혁명에서 이제 7월 왕정, 이펀 군주제에 기반하는 7월 왕정, 루이 필리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루이 필리프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층민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2월 혁명이었고 공화정이 수립돼가지고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이 앉혔다가 이 사람을 이제 다시 황제로 만드는 제2 제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거죠.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청교도 혁명의 흐름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임스 1세가 등장을 했고요. 로마 가톨릭을 굉장히 지지했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청교도인들이 당시에 영국에서 의회에 진출했던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왕하고 대립을 하고 종교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청교도가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를 거치면서 전제 정권이 강화되니까 의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의회는 권리청원, 엎드려서 청원컨대라고 하는 권리청원을 제시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공손한 권리청원을 제시를 하죠.
하지만 찰스 1세는 이걸 무시했고요. 결국에는 의회가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 내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이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소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만 검소하면 되는데 단벌 신사거나 뭐 본인만 이렇게 청렴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걸 국민들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도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강요를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좀 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흥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영국이 유럽 세 국가들 중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감자를 가지고도 여러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딱 으깨서 먹는 느낌. 감자를 삶아서 먹는 느낌, 뭐 이런 느낌만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요리 막 굽고 튀기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청교도인들의 입장에 검소한 느낌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맛없대요, 음식들이. 자, 그리고 나서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로마 가톨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청교도인들을 계속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로마 가톨릭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진출한 그 의원들은 다 청교도인들 당연히 불만 가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재정, 황제권만 계속 강화를 하니까 의회에 대한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가 어디로 가냐면은 제임스 2세 딸 메리 윌리엄을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 왕도 헌법에 속한다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를 성립하면서 권리 장전까지 사인을 받게 되는 거죠. 권리 장전은 역시 권리 청원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왕도 뭐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 독재적으로 정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선거권 획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국에서는요. 프랑스와 달리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자유주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19세기 초반에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는요. 중간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이따 옆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하층 시민들은요. 여전히 불만이죠. 노동자들도 여전히 불만이겠죠. 그래서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비록 당시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19세기 후반에 연이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묘사한 모자이크 벽화를 보시면 21세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원 의원에게 대한 보수 취급 같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티스트 운동, 그 인민헌장의 주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요. 자유주의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곡물 수입을 제한하던 곡물법 그리고 자유무역을 가로막았던 항해법이 연달아 폐지가 돼요. 이 곡물 수입을 제한한 이유는 부유한 귀족들이 그 당시에 넓은 토지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곡물을 열심히 생산해내는데 이 곡물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물법을 제정을 했었고 항해법이라고 하는 건 크로멜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식민지, 영국 식민지에서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무역할 때 영국으로 들어오는 그 상품들은요. 오로지 영국의 선박, 영국의 배로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약간 강압적인 정책이었죠. 이걸 다 폐지시키고 이제 자유롭게 많은 나라들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물도 다양하게 들어옵시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흐름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토대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쭉쭉 나가게 되다가 이제 지금 현재 강대국이 되는 영국이 되는 거겠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법 폐지, 항해법 폐지 기억하시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거법 확대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프랑스로 다시 넘어가 보면 프랑스의 자유의 상징.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 미리 체크해놨죠.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을 표현한 이 그림은요, 삼색기. 그리고 총을 들고 민중을 이끈 자유의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삼색기 이때 만들어지고 현재 프랑스의 국기가 되었죠. 자, 그림 속 여신의 차림새는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신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기아 모자는요, 고대 로마 시대 해방 노예가 썼던 모자로 알려지면서 프랑스 혁명 시기의 자유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림 속 여신은요, 프랑스에서 자유와 공화정의 가치를 나타내는 인물인 마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알려져 있고요. 프랑스 혁명 시기에 탄생한 가공의 인물인 마리안은요, 지금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자유, 하얀색이 평등, 빨간색이 우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삼색기.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정부의 정식 로고가 되었다고 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을 보시면요.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 6가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21세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보통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그리고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 폐지.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하원 의원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도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하원 의원한테는 이제 보수, 그러니까 그 월급 같은 걸 주자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평등한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구가 적으면은 적은 선거구. 그러니까 한 명만 뽑을 수 있게 뭐 많으면은 뭐 2명까지 뽑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평등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가지고요.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거법 개정을 보시면요. 자, 개정 전에는요. 귀족 젠틀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유권자 비율,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3%, 97%는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고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그 1차가 1832년입니다. 도시의 중산층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하층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 1차 다음에 일어납니다. 인민헌장 이런 선생님이 써놨죠. 1838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거법 개정은 67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민헌장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고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거법이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 유권자가 9%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지. 3차에서는 농촌과 광사 노동자로 이어지고요. 4차 때 드디어 만 21세 남성, 31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투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투여가 아니라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5차는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 다 가져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보통 선거의 원칙이죠.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다 21살만 되면은 다 선거권을 보장받는 거. 62%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문항 당연히 1차 이유 그리고 2차 사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추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한번 일부러 복습을 한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프랑스 혁명, 청교도 혁명부터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흐름을 잘 타시면서 사이사이의 내용들을 첨가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